우리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조건부 확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를 활용하면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독립이 무엇인지 종속이 무엇인지 교과서 63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사건 A가 일어나든 말든 조건부 확률이 B의 확률과 같은 값을 가질 때 두 사건 A와 B를 서로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독립이라는 용어와 매우 흡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면 독립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다. 독립의 반대말은요, 종속입니다. 독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에요. 이때 조건부 확률 P, B바 A의 여집합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네, 맞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것도 사건 B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사건 B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확률의 값이 B의 확률과 그 값이 같겠구나. 이제 독립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독립이라는 조건을 가지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지 등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방금 독립 살펴보았습니다. 독립은 조건부 확률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확률이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B의 확률과 같은 값을 가지는 것. 이러한 상황을 독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조건부 확률 지난 시간에도 많이 봤었어요. 어디에서 많이 봤었냐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 공부하면서 조건부 확률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독립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의 곱셈 정리를 조건부 확률을 매개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는 교집합, 곱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리였습니다. PA 교집합 B는요, PA와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이 조건부 확률이 B의 확률과 같은 값을 가지므로 교집합의 확률을 간단한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쌤이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활용하는 거다. 조건부 확률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독립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간단하게 PA와 PB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로 독립이면 PA 교집합 B가 간단하게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수학 시간에 어떤 명제를 접하시면은요, 여러분 항상 역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대로 결론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즉 교집합의 확률이 PA, PB 간단하게 표현이 됐다고 했을 때 과연 서로 독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역방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사건 A와 B가
과연 서로 독립일까? 를 판단하고 싶다면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기 위해서 PA나 PB로 나눌 수가 있어요. PA 교집합 B를 PA나 PB로 나누면 조건부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나누면 좋겠는데 편의상 PA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PA분의 PA 교집합 B는 PB와 같은 값이고요. 우변이 바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와 같습니다. 따라서 PB와 A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결론 살펴보겠습니다. 좌변과 우변만 살펴보시면 되죠. 조건부 확률의 값이 B의 확률과 같아요. 사건 A가 일어나든 말든 B의 확률과 같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방향, 역방향 모두 성립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디테일 하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PA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PA로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디테일 잘 챙기실 수 있어야 논술형에서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독립일 조건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정방향, 역방향, 양방향 모두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교집합의 확률이 간단하게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교과서 64페이지 예제 1번에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읽어서는 계산을 해보지 않고서는 독립인지 종속인지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쌤은 둘 다 A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와 조건부 확률 PA와 B가 같은지 살펴보면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 수가 있겠다. 조건부 확률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본 공간을 줄이는 거 말고는 다른 의미는 없다. B는 2 이하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1하고 2 두 개, 그 중에서 홀수인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PA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과 그 값이 같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PA와 조건부 확률 PA와 B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므로 둘은 서로 독립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괄호 2번. 이번에도 A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PA와 조건부 확률 PA와 C의 값이 같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본 공간을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2, 3, 5 중에 홀수인 거 두 개네요. 따라서 6분의 2. 그런데 PA는 우리 6분의 3인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한 번 더 정리해서 적어보면 PA와 조건부 확률 PA와 C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므로 독립이 아니다. 독립의 반대말 종속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